한일 양국의 친선과 우호를 회복하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협력을 위한 서울신문과 도쿄신문, 유니티신문이 공동 주최하는 2013 한일 미래길을 묻는다. 이 국제포럼의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많은 내외 귀빈 여러분께 진심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이 포럼의 사회를 맡은 KBS 아나운서실의 아나운서 김성수입니다. 고맙습니다. 본 포럼의 시작 전에 오늘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데라시마 지스로 일본 총합연구소 이사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황우여 한일의원연맹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타나베 히로시 국제협력은행 부총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태환 의원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시민조 의원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길정우 의원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한상일 국민대 명예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안호영 외교통상부 차관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종원 와세다대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이영탁 세계미래포럼 이사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최종태 포스코 경영연구소 대표이사 부회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박철희 서울대 일본연구소 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주한 일본 대사관 미치가미 히사시 공보문화원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이 행사의 일본 측 공동 주최사인 센고쿠 마코토 도쿄신문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이 행사의 한국 측 공동 주최사인 이철희 서울신문 사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주요 내외 귀빈분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개회식 참석 예정이셨던 고노 유헤이 일본 전 중앙위원 의장님께서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의 접견 후에 이 자리에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와타나베 히로시 국제협력은행 대표이사 부총재님은 지금 참석하고 계신데요. 네,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와타나베 히로시 국제협력은행 대표이사님 부총재입니다. 네, 아까 소개해드렸죠? 네. 자, 또한 포럼을 빛내주시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자리를 함께해 주셨는데 잠시 후 소개 시간을 한 번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본 행사를 주최해 주신 서울신문 이철희 사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철희 사장님은 히토시바시 대학교에서 공부를 했죠. 일본 통으로서 서울신문의 중흥과 흑자 전환을 위해서 요즘에 아주 고생이 많으신 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신문 사장 이철휘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2013 한일 미래의 길을 묻다 포럼을 빛내기 위해서 일본에서 오신 고노 요헤 전 중의원 의장님 곧 도착하시려고 하겠습니다. 데라시마 지스로 일본 총합연구소 이사장님, 와타나베 히로시 국제협력은행 대표이사님,
이종원 와세다대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한일의원연맹 회장이신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님,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님, 유명한 전 외교통상부 장관님, 김태환 의원님, 길정우 의원님, 한상일 국민대 교수님, 오늘 사회를 진행해 주시고 발표해 주실 박철희 서울대 교수님 등 내외 기빈 참석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이번 포럼을 공동 주최하게 된 도쿄 신문 센코쿠 마코토 대표님, 스가노마 켄고 편집국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일본 속담에 소대 후레아오 다시오노 엔 또이라는 그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한국의 속담과 대략 같은 뜻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965년 국교 정상화 당시에 한일 간 인적 교류 및 교육 규모를 보면은 연간입니다. 연간 각각 1만 명과 2억 불 정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하루에 오가는 인원이 1만 5천 명, 교역은 2억 5천만 불에 달하고 있을 정도로 양국은 깊은 인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작년 말 이래 한일 관계는 과거사 문제 등으로 어려운 과정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뒤돌아보면 지난 세기는 전반의 어두웠던 역사와 후반의 공동협력하의 눈부신 경제발전이라는 명암이 엇갈린 세기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세기를 맞이해서 보다 승화된 양국관계가 정착되어 나가야 할 이 시점에 오히려 한일 양국관계는 물론 동아시아 전체에 경랑이 일고 있습니다. 양국의 정치인들은 물론 각계각층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먼 장래를 내다본 공통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더욱 고민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닫힌 민족주의 함정에 빠지지 말고 열린 사회를 지향하면서 세계 평화, 발전, 인권에 기여하는 모범적인 설린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뛰어난 기술력과 모노즈쿠리 정신으로 무장한 일본이 보다 적극적으로 새로 산업 분야에 뛰어들고 이민기 응변력과 세계를 무대로 한 시장 개척력을 갖춘 한국이 힘을 합하게 되면 매우 성공적인 양국 간 경제 분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한국과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활력이 넘치는 동아시아 시대가 활짝 꽃피우도록 선도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로 창간 109주년을 맞는 저희 서울신문사와 도쿄신문, 주니치 신문이 함께 마련한 이번 포럼에서 생산적이고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 창출을 위한 통찰력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철희 서울신문 사장님의 개회사였습니다. 다음은 본 행사의 공동 주최사인 도쿄신문의 센고쿠 마코토 대표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ただいまご紹介に預かりました千石でございます。本日は国際フォーラム日韓未来への道を問うにご参加いただきまして誠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私ども中日新聞、東京新聞は日本の中部地域と首都圏でスポーツ紙を含めて約400万部を発行しておる新聞でございます。ソウル新聞とは1988年以来四半世紀にわたって協力関係にありまして、ソウル新聞の東京支局は東京新聞の社屋に、私どものソウル支局はソウル新聞の社屋にそれぞれ入居しております。昨年夏以来、日韓関係は急速に冷え込みました。ソウル新聞と私どもは昨年末に
両国関係をテーマにして世論調査を共同で実施しました。その結果は今年の新年に紙面で紹介をいたしましたけれども、その結果を見てもですね、両国の市民それぞれ7割ほどが関係の悪化を指摘しております。しかしながら、いわばいがみ合うといいますか、そういう好ましくない関係を続けていても、お互いに得にはならないわけであります。急速な少子高齢化や格差の拡大というような問題についてはですね、両国が同じように内政上を抱える課題でありまして、それは日韓両国に共通する問題であります。それだからこそ協力し合える分野は広いと思っております。外交でも韓半島の平和と安定に向けて連携が欠かせないわけであります。北朝鮮が3回目の核実験をつい先日強行した事態を受けて、今後連携の必要性はより高まっていると思われます。今回のこのフォーラムは日韓それぞれの政権交代を両国の関係をリセットするチャンスと捉えまして、日韓関係の将来を考えていこうというものであります。両国の英知と言える方々を講師にお迎えをして、いろんな方面から議論をしていただこう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隣人という存在は否定もできませんし、選ぶこともできません。しかも日韓の絆には長い歴史があります。私たちは共に前を向いて歩い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考えています。このフォーラムがそのための指針を与えてくれることを期待して私のご挨拶といたし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네, 도쿄신문의 센코쿠 마코토 대표님의 개회사였습니다. 이어서 한일위원연맹 황우여 회장님의 축사를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부탁드립니다. 한일 미래의 길을 묻다라는 제목으로 국제포럼 개최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오늘 포럼을 주관하신 서울신문사와 도쿄신문, 주니치 신문사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에도 귀한 시간을 내주신 고노 유헤이 전 중의원 의장님과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님을 비롯한 한일 양국의 주요 지도자들 내빈들께서 이와 같이 왕림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 국회에서도 김태환 의원님, 길정호 의원님도 이렇게 와주신 것에 대해서 저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한일 양국은 최근 정권이 바뀌었거나 신정부가 곧 출범하게 됩니다. 또한 미국도 제2기 오바마 정부가 출범하였고 중국 또한 새로운 지도자 시대를 개막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과 동북아시아의 중심 국가들이 모두 변화의 시대에 접어들고 새로운 아젠다를 중심으로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한일 양국의 전문가들께서 이와 같이 모여서 폭넓고 수준 높은 토론을 통해서 두 나라의 미래를 위한 지혜를 모으는 자리를 마련하셨다는 것은 아주 시적절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오늘 포럼이 한일 관계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해 주시는 중요한 계기가 되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동북아 지역은 21세기 세계 중심 지역으로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이야말로 곧 세계 평화를 결정짓는 결정적 요소가 될 것입니다. 특히 한일 두 나라의 협력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비롯하여 동북아 지역의 안정에 기여하게 되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한일 양국은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 가치라는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것 이외에도 많은 공통점과 또 서로의 긴밀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양국이 역사를 직시하면서 역사의 교훈을 거울 삼아 미래를 함께 열어갈 때 한일 우호는 더욱 굳건해지고 그 깊이를 더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40여 년간의 한일 양국 관계를 잇는 튼튼한 교량 역할을 해온 우리 한일의원연맹, 저희가 속한 한일의원연맹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양국 관계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오늘 포럼이 우리 의원연맹에도 크나큰 지침과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람하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오늘의 행사를 위하여 애써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귀한 결론이 우리들에게 좋은 지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새누리당 대표 최고위원이시면서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맡고 있는 황우여 회장님의 축사의 말씀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본 포럼을 적극적으로 후원해주고 계시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손경식 회장님의 축사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역시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철희 서울신문 사장님, 센고쿠 마코토 도쿄신문 대표님,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님, 안호영 외교통상부 제1차관님, 김태환 길정우 시민조 의원님, 그리고 델라시마 일본 총합연구소 이사장님, 와타나베 히로시 국제협력은행 부총재님, 유명한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전 장관님을 비롯한 양국의 저명한 연사님들과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한일 양국의 미래를 전망하고 새로운 협력의 시대를 모색해보는 국제 포럼이 열리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지난 1965년 수교 이래 한일 양국은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오랜 우방국으로서 정치, 경제, 문화, 체육 등의 여러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강화해 왔습니다. 특히 경제와 인적 교류 측면에서의 양국 간 협력은 괄목할 만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수교 첫 해 2억 2천만 달러에 불과했던 교역량이 지난해 1,000억 달러를 넘었으면서 일본은 한국의 제2위 교역국이 되었으며 한국 또한 일본의 세 번째 교역 대상국이 되었습니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투자도 꾸준히 늘어 지금까지 330억 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수교 이후 가장 큰 규모인 45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최대 투자국이 되었습니다. 이 같은 양적인 측면에서의 확대뿐만 아니라 협력의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의 가스공사와 일본의 미쓰비시 상사가 건설 기술과 금융 기법을 서로 접목하여 제3국의 프로젝트에 공동 진출한 사례는 양국 기업의 성공적인 합작 모델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지난 반세기에 걸쳐 선의의 경쟁자이자 동반자로서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양국 기업이 이처럼 새로운 협력 방식을 찾아 함께
추진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양국 민간의 이해 증진과 친선 도모에 큰 도움을 주는 인적 교류 역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상호 방문객 수가 연간 56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양국 간의 협력 관계가 긴밀해지면서 한국과 일본은 이제 서로에게 매우 유익하고 중요한 협력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저는 양국 간의 교류 협력 관계가 시간이 갈수록 더욱 확대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두 나라는 가까이 이웃하고 있는 근린 국가입니다. 일본과 한국의 많은 도시들이 이미 일일 생활권 내에 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인접성은 양국 간 협력 관계를 긴밀히 하는데 큰 이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협상 재개를 위해 논의되고 있는 양국 간의 FTA도 교역과 투자의 확대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두 나라가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고 서로 윈윈의 정신을 발휘하여 성경적으로 협정이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아시아의 시대를 맞아 두 나라 사이의 협력 강화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서로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이루어야 할 과제입니다. 한일 양국의 협력은 두 나라의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평화와 경제 발전에도 도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최근 과거사나 영토 문제 등으로 양국 관계가 다소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없지 않습니다만은 부부 사이나 가까운 친구 관계도 더러는 다툴 때가 있습니다. 우리 두 나라 역시 때로는 가깝게 때로는 소원한 관계를 극복해내면서 지금까지 설린 우호 관계를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일본에서는 지난해 말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고 며칠 후면 우리 한국 역시 새 정부가 출범합니다. 양국이 새로운 지도자, 새로운 리더십 아래 더욱 돈독하고 긴밀한 우호 관계를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일 두 나라가 미래를 내다보면서 서로 손잡고 번영의 길을 함께 걷기를 희망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포럼이 한일 두 나라가 새롭게 지향해야 할 미래의 길을 모색하고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향을 제시하는 유익한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 위원장직도 맡고 계시죠. 대한상공회의소의 손경식 회장님의 축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봄 포럼 개최를 위해서 정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외교통상부의 안호영 제1차관님의 축사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철희 사장님, 생국 사장님,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보다 앞서서 이제 여러 내빈 여러분들께서 이제 한일 관계에 대해서 대단히 좋은 그런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거기서 이제 한 발자국 더 나가가지고, 아니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 가지고 이 한국과 일본이 같이 지금 이 활동하고 있는 아시아에 대해서 이제 한 말씀 드릴까 합니다. 아시아의 지난 50년을 회고해 보면은 우리 아시아가 엄청난 도전을 극복해 왔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아마 그 점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모든 내빈 여러분께서 같은 의견을 가지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저희가 지난 50년간 당면해 왔던 도전은 아마도 경제 성장의 도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그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여기 계신 여러 내빈들 중에 아마 군나르 미르달이라는 스웨덴 경제학자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군나르 미르달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을 정도로 매우 정통 경제학 분야에 있어서 권위가 있는 그런 학자였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1964년에 쓴 책이
사실은 대단히 그 명성을 얻은 그런 책이 있었다 그러는데요. 그게 에이셔 드레마라는 책이었었다 그럽니다. 근데 그 책에서 이제 그 미르달이 했던 얘기가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들이 경제 성장을 하는 건 그건 대단히 어렵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책을 썼고 그게 그 당시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대단히 그 유명한 그런 그 명성을 얻는 그런 책이었었다고 합니다. 그게 1964년입니다. 그러니까 불과 50년 전입니다. 근데 그 50년 사이에 아시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군나르 미르달이라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을 정도의 권위 있는 경제학자가 가능하지 않다고 했던 아시아의 경제 발전을 이루었던 나라들이 일본이고 한국이고 중국이고 동남아시아다. 그 말씀을 첫째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직면했던 도전은 아마도 아시아 금융위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아시아 금융위기를 겪을 당시에 저는 그 OECD 대표부에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1997년인데요. 그때 제가 느꼈던 거는 아시아가 지난 몇십 년간 쌓아왔던 이 성취가 다시 회복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 정도의 충격을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서양의 많은 카멘테이터들이 뭐라 그러냐 하면은 이 아시아 금융위기는 결국은 지나고 보면은 이게 blessing in disguise라는 걸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에 1997년에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에 우리나라가 했던 그 노력을 상기해 본다면은 그때 결국은 개혁이라는 걸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금융기관의 개혁을 했고 기업의 개혁을 했고 공공부문의 개혁을 했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불과 1년 만에 그 금융위기를 극복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경제관계에 일을 하는 그 관리였었는데 저 스스로 볼 때도 야, 이 대한민국의 경제 저력이라는 건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놀라운 그런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를 돌아봤는데 그런데 그 저력,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시아 금융위기를 극복한 그 저력은 제가 볼 때는 97년에 빛났던 것이 아니고 2008년에 빛났다고 생각합니다. 2008년에 우리가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를 당했을 때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쉽게 그 아시아 그 금융위기를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극복해낸 것은 다른 지역이 아닌 바로 우리 아시아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힘이 결국은 1997년에 아시아 금융위기라는 큰 도전을 극복한 거기서 온 힘이 아니었나 싶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 올렸던 아시아의 도전은 경제 발전의 도전이었었고 두 번째 우리가 직면했던 도전은 결국은 금융위기라는 도전이었었는데 그 두 개의 도전을 우리는 너무 성공적으로 극복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결국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2008년에 전 세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시아 경제는 세계 경제로부터 딜링크 됐다. 다시 말해서 아시아 경제가 세계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아시아 경제만 잘 나가는 걸 보니까 아시아 경제는 세계 경제와 유리됐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그 두 번의 위기를 잘 극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가 자만하기에는 대단히 이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저보다 앞서서 이제 많은 내빈들께서 그 우리가 그 직면한 그 위기를 아주 요약해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결국 이제 이철희 사장께서 좁은 민족주의라는 말씀을 주셨고 이제 다른 내빈들께서 역사의 문제, 영토의 문제 이런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저는 그거를 뭐라고 부르고 싶으냐? 아시아 패러독스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걸 왜 제가 아시아 패러독스라고 부르냐 하면은 이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 올렸던 세 번째 도전인데요. 저는 이걸 왜 아시아 패러독스라고 부르냐 하면은 한쪽으로 볼 때는 우리가 지난 50년간 이루어온 다른 어떤 지역에서도 이루지 못한 그런 엄청난 성취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보자면은 이러한 성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성취를 계속 해 나가기에는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민족주의의 문제, 영토의 문제, 역사의 문제, 마음의 장벽의 문제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놓고 보면은 이 엄청난 잠재력과 그러나 그 잠재력을 가로막는 이 많은 문제들과를 생각해 보면은 아시아 파라독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시아 파라독스라는 말은 사실은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그 지금
대통령 당선자 고노 전 중의원 의장을 만나고 계신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께서 사실은 만드신 말입니다. 아시아 파라독스란 말이. 그런데 제가 여러 내빈들께 감히 드리고 싶은 그 마지막 제 메시지는 두 번의 그 도전, 그다음에 경제 발전이라는 첫 번째 도전, 아시아 금융이라는 두 번째 도전,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맡고 있는 이 세 번째 아시아 파라독스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매우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 생각을 하게 되냐 하면은 경제 발전의 도전, 그다음에 아시아 금융위의 도전, 그건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 혼자 스스로 노력해서 일정 부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도전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세 번째 마시하고 있는 이 아시아 파라독스는 한 나라가 열심히 해서 극복할 수 있는 도전이 아닙니다. 이런 좁은 민족주의의 문제, 역사의 문제, 영토의 문제, 이건 혼자 해서는 안 되고 두 나라가, 세 나라가 마음을 열고 마음을 합치고 같은 방향을 통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엄청난 세 번째 과제를 우리가 목전에 두고 있는데 이거는 역시 다른 해결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역시 한국과 일본의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지성들이 만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마음을 열고 고민을 하고 좋은 방안을 연구하고 그런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철희 사장님과 센고쿠 사장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